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마한을 코앞에 둔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죠. 사람들은 각자의 고유한 성격 특징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살아오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족이 생겼을 때 그 당황스러운 성격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특이하지만 깔끔한 성격이라 웃기고 어떻게 보면 좀 속이 좁아 보이는 우리 시어머니의 성격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시어머님은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달라요. 기법 앤 테이크가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그게 자식이어도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 과거 이야기를 꺼내야 해요. 저는 결혼을 하러 인사를 왔을 때 예비 시어머님이셨을 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우리 시어머니는 식탁 한가득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셨고 잘 먹고 후식을 먹을 때 어머님이 대놓고 잘 먹었니? 너희 집에 인사 갔을 때 너희 엄마가 이렇게 차려주셨다던데 우리들 그러던데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나도 그래서 열심히 차려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 어머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셔서 음식을 잘하세요 라고 대답했죠. 그래, 그거 참 좋네.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볼까? 우리 집도 살기도 하고 너희 집도 살자니 나의 주체적인 위치 때문에 나는 조금 받아야 할 것 같아. 다만 나도 내게 그만큼 같이 해주겠어. 우리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는 가정도 많아졌어. 나도 어느 정도 생략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예산 내에서 하고 싶어서요. 남들이 하던 정도로 말이지. 너도 밍크와 가방 시아버지 정전, 시집안 간 언니가 있는 거 알잖아. 옷은 꼭 명품으로 해야 해. 1억 정도의 현금을 준비하고 어차피 파는 때 줘야 해서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어디에 많다는 그런 예단과 현금을 준비하자는 건 적당히 생략하자고 생각해. 이 정도는 다 하면서 사는 게 좋아. 나에게도 이 정도 하면 나도 그 정도는 해줄게. 기브 앤드 테이크로 이해해줘.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럼 며느리 등골 빼먹는 사람은 아니야. 당시 시어머니 많은 예단을 원하셨고 너도 똑같이 해달라고 했어. 그 후 어머니와 상의하여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고 서로 해주고 받았어. 양가가 정말 잘 산다고는 하지만 돈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솔직히 내가 줄 돈은 어머니가 갖고 싶은 걸 살면 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걸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해.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가 정말 이상해. 그래도 다 뜻이 있다잖아. 아유, 그 뜻보다는 사람들 이목이 중요하시다면? 날 일만이 일어나는 결혼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괜히 하나하나 걸고 넘어가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감정 상해. 아, 우리가 너무 맞춰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간단하게 요즘 스타일로 결혼하고 싶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지. 아, 너 하고 싶은 거 그쪽이 따라주면 조율이 잘 된 거고 그쪽 요구에 우리가 따라주면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당연히 들지.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맞춰서 요구하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양쪽 집이 어느 정도 살긴 하다마는 쓸데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엄마도 이런 걸로 책 잡히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해주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 정도로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살짝 더 받긴 했어요. 내가 이 해단을 이만큼 받았지만 패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나머지 금액은 너 차 사는데 돈을 받을게. 아, 네, 감사해요. 받겠어요. 어머님, 오늘 저희 집 보러 가 보려고요. 같이 가 보실래요? 집 보러 간다고 어디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방도 많고 1층, 2층이 있으니까 내가 너네 세대 분리해 줄게. 일단 여기서 살다가 2년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예비시댁은 3층 집 주택이 원래는 층부터 3층까지 다 사용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들어간다면 2층, 3층은 분리해서 대문부터 다르게 들어가게끔 세대를 분리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아이, 엄마, 시누이, 시은, 무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우리 그냥 작은 집이라도 나가서 살게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집은 남자 쪽에서 해야 해서 하는 말이지. 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자 쪽에서 집도 못 해줘서 작은 아파트 얻어서 산다고 하겠지? 그렇지 말고 딱 2년만 버티면 되거든. 여기서 살다가 나가 그럼 되지. 나도 일체 터치 안 할게. 왜인지 어머님이 다급하게 우리가 집을 얻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았고요. 남편이 똑바로 말 못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이때 확실히 말을 안 하면 가딱 잘못하다간 시집살이를 할 것 같은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어머님도 아들을 장가 보내려니 아까운 연녀 시어머니들과 똑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따로 살고 싶어요. 저희 둘이 모아 놓은 돈이 되면 적당한 아파트 전세를 얻을 정도는 충분해요. 저희 둘이 알아서 집 보고 따로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려는 것도 아니고 집은 남자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집도 못 해주는 형편으로 주변에서 볼까봐 괜히 우습게 보여질까 봐 그러지나 인연이야. 너희가 우리 집에서 산다고 하면 나도 그만큼 또 해주지. 고생한 대가는 치를 텐데도 아니에요? 어머님, 결혼이라는 게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야. 우리 이참에 확실히 독립해 보겠습니다. 너희한테 줄 아파트가 묶여 있어서 그래? 이번에 새롭게 계약을 해서 뺄 수가 없어. 아무 집에서 살면 안 되는데 나 원참 그렇게 싫으니 제가 강력하게 따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요 예비 신랑은 도중에 어머님의 뜻에 따라 볼까도 생각 본다고 했지만 제가 워낙 완강하게 나가니까 잔된다고 입장을 바꾸더라. 예비 신랑은 사실 어머님의 말 잘 듣는 자고요. 어머님과 데이트도 다니는 딸 같은 아들이에요. 저는 간신히 신난 집을 따로 살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친정엄마에게 전하니 엄마도 당연히 노발대발 하셨다. 아이 너희 시어머님도 진짜 웃긴다. 그렇게 자랑해놓고 받을 건 다 받고 줄 건 다 주자 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집은 자기네에서 살라고 하다니 정말 이상하네. 2년만 버티면 고생한다고 하더란다. 아, 집도 주고 돈도 준다는데? 아니, 무슨 연봉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의 생각 방식이 정말 특이해. 그러면서 아무 집에서나 살면 안 된다고 아무 집 아이 무슨 생각이신지 엄마가 시어머니랑 전화를 하자고 해서 전화통화를 했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사주는 걸로 결정이 났다. 그때 어머님의 사고방식에 좀 당황했다. 남편한테 말했다. 어머님 말씀을 참 희한하게 하셔서 난 좀 당황스러웠어. 이거 해주면 저거 해줄게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예전부터 그러셨어. 어렸을 땐 더 심했지? 요즘에는 누 그러진 거야? 내가 100점 받아오면 상을 주셨고 한 번은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미리 받고 점을 받아온다고 했었어. 그랬는데 내가 보답을 안 해오니까 더 난리를 치셨어요. 엄마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시고 속 썩인 일은 없었어. 그럴 땐 더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었지? 우리 마는 절대 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당하면 당하는 것도 2배로 갚아주는 분이셔. 내가 학창시절에 친구랑 놀다가 새벽에 온 적이 있었거든. 엄마가 그렇게 집이 싫으냐면서 나고도 보기 싫다고 청학동 보냈었어. 그때 엄마가 나 버릴까 봐 얼마나 걱정했었다. 그날 이후로 확 느꼈지. 엄마는 잘해주면 좋은 걸로 대가가 돌아오고 건드리면 그 2배인 것을 돌려준다고.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잘했지? 그래, 자기 좀 힘들었겠다. 원래 부모는 자식한테 무한한 애정을 쏟는 법이잖아. 그런데 대가가 있어야지 준다니 좀 그렇잖아. 아니, 오히려 서운함이 하나도 없었어. 뭔가 내가 벌어서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립심 하나는 강하게 컸지. 어머님의 성격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였고 지금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럭저럭 서로를 알아가며 결혼을 잘 준비해서 결혼을 했고요. 신혼여행도 잘 다녀와서 잘 살고 있었답니다.
친정에서 해준 신혼집은 친정과 가까웠어요. 엄마는 일하는 제가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반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어요. 어쩔 땐 그마저도 차려 먹기 싫을 땐 엄마에 가서 밥 먹고 오기도 했죠. 남편은 살가운 성격이라 저희 친정 식구들과도 쉽게 잘 우와 된장찌개를 언급하며 시작하는 인상적인 이야기네요. 김서방과 어머님 사이의 대화가 따뜻하고 가족에 넘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감동적입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동생에 대한 애정을 엿보여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가정이 어떻게 함께 발전해 나가는지를 그리며 풀어낸 이야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군요. 현재의 가족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좋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어머님이 사랑하시면 그만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우리도 결혼을 해봤는데 알겠어요. 사랑만 하면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하지만 미운 것과 좋은 것이 반반인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집안도 우리랑 비슷하고 학업도 직업도 비슷해서 안심이 되었어요. 직업과 학벌, 집안까지 우리가 높으면 그쪽도 높고 그쪽이 높으면 우리도 높아질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평생을 잘 살아가야 하는데 중간에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머님은 형님의 결혼을 걱정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 마음 안 좋다며 같이 마사지 받으러 가고 주름을 없애려고 성형외과 다녀왔대요. 제 남편 정말 자죠. 아들 중에서 드물게 공감형인 사람이었고 성격도 훈훈하고 잘 사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들을 효도해 주시더니 우리에게 한약으로 주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현절기이고 결혼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럴 때면 건강을 챙겨야 해요. 이걸 먹고 기운 내려고 해요. 어머나, 이게 뭐죠? 여기 한의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위해 마사지도 받고 주름도 없앴다며. 나도 보답은 해야죠. 이제는 우리 아들도 나랑 세트가 돼서 둘을 챙기는 게 맞겠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강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정보를 얻었고 진료를 보지 않고 약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약을 먹으면 기운이 나기 때문에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잘 챙겨 먹을 테니 기운을 내겠어요. 어머니도 형님이 걱정을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은 현명한 분이니 지혜롭게 잘 살 거예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너와 대화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우리 며느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 들어가세요. 어머님께서 한의원에서 한방 약물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오페라 티켓도 주셨어요. 그 가격은 남편이 마사지와 성형외과에 사용한 비용만큼이었죠. 이렇게 하면 가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위로의 말에 어머님이 좋은 말로 갚아주셨어요. 정말 깨끗한 분이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깨끗하게 대우하니 남편에게 무얼 해드려도 솔직히 할 말이 없네요. 결국 중요한 건 주고받는 마음이라서 우리 엄마한테는 아내주에 어쩌다 하면서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가 나가셨어요.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신 뒤에 퇴원하면서 의사가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네, 퇴원했는데 2주 정도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운동만 하고 집안일은 하지 말고 쉬세요. 아빠야, 여기 가야 해. 엄마 집으로 와야 돼. 집안일 많이 해야 해. 아이야, 아빠 같이 갈까? 혼자 살기 어려워. 아이야, 알아서 살아. 가끔 가서 도와줄게. 멀어도 힘들어. 우리 집에 왔다. 남편도 동의했고 2주 동안 엄마를 돌봤다. 집에 돌아가셨다. 시어머니 불평하셨다.
엄마가 하셨다. 사과해야지, 못하면 문제 생기지. 우리 엄마는 너무 강하게 보살핌을 바라셔서 전화로 따지시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의아해서 웃음이 터져 나왔죠. 딸이 되어서 엄마가 아플 때 병원 도움도 못 받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는데 나 자신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고들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 어머님의 말은 우리 엄마에게만 잘해주고 나 자신에게는 잘 안 해줬다는 걸 분명히 말하며 나도 잘해달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제가 엄마의 아픈 부분에만 관심을 두어서 어머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해요. 그래. 고마우나 담배 먹어야 하지 않겠니? 너가 먼저 초대해준다면 난 기쁠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꼭 오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해 놓을게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집에 초대했고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어머님은 아직 속상해하시며 과거에 우리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고 난 그것을 출하라고 간곡히 말했어요. 양쪽 가정을 잘 보살펴주고 크게 주시된 거에 상처 받으신 모양이에요. 친척만 챙기는 거 서운하다고 하세요? 자식이 같이 봐주는 게 중요하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래나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잠깐 돌봐드린 거예요. 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돌봄은 자식이 되어서 할 일이기도 해요. 당신이 말하지 않고 소문 없이 요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한 모습 다 알아. 나는 이해할 것 같아. 가족들 사이에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재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억울하지만 시댁 어머님은 당신과 편안히 지낸다고 생각했고 한쪽만 편했으면 어머님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싶었어. 어쩌면 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어느 날 시댁 어머님이 반찬을 준비하고 우리 집으로 가져와 주었어. 나가기 전에 이미 어머님이 도착했어. 어차피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집 앞에서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 그 순간 시댁 어머님도 우리 집에 온 건 볼만한 이유가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놀라워했어. 아이야, 여보야,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비밀번호도 입력하고 들어가려고 하셨다고요? 아니, 그게 아닌데 애들 반찬 주러 왔었어요. 지금 거의 다 들었는데 저도 빈집이라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요양했었거든요. 그때 비밀번호 알게 됐고 추워서 들어가라고 했어. 항상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주 드나들면 애들 집에 저처럼 자주 들리면 안 좋아. 우리 애도 불편해할 거야? 그게 아니라 사위랑 딸 먹으라고 반찬을 해왔어요. 도둑에게 공유한 적이 있나요? 진정이면 어머니 어이와 미안함이 정말 큰 겁니다. 하지만 그 일도 잊을 수 없죠. 제공해 드렸던 거고요. 같이 살았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비밀번호를 공유 안 해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시어머님은 앞뒤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기분 나쁜 것만 말하고 계속 흠을 잡으셨어요. 정말 숨이 먹혀 죽을 뻔했죠. 아, 어머님이 손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거세요? 우리 아들한테 여기 온다고 말을 해놨었는데 말을 안 해줬나 보구나. 우리 아들 인감 가지러 왔다. 감이랑 인감 증명서 좀 가져와 다오네. 인감은 왜요? 아, 이런 거 함부로 줘서 안 된다고 배웠는데요.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깐 출하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신세 만족시키지 않겠어. 어서 줘라나 바쁘게 가보자. 인감을 따달라고 하길래 좀 찝찝했지만 그냥 잘 챙겨드리고 들렸네요. 엄마는 눈치가 보여서 시어머님보다 한 발짝 더 빨리 나가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물 한 잔을 마시고 바쁘게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 빈약한 상황을 다 말했어요.
아, 자기야, 어머니 모시는 거 왜 말 안 했어? 우리 엄마가 반찬 주러 왔다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를 때 어머님이랑 딱 마주치셔서 아주 또 진땀을 뺐대. 뭐 진짜 엄마도 난리치겠구나. 자기한테 뭐라고 안 했어? 우리 엄마 이런 거 많이 민감해 하는데 장모님한테는 비밀번호 알려줬고 자기한테는 안 알려줬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자. 역시 자기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구나. 엄마랑 어머님이랑 한바탕 했나봐. 내가 왔을 때 분위기 장난 아닌데요. 장모님이 말았어요. 진짜 엄마가 안 돼. 우리 엄마 부사범이야. 자기야, 나 우리 엄마한테 말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정말 당연한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문제 생기지 않도록 불편한 감정 다 이야기해야 해. 나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돼. 응. 그래? 고마워. 그래줘. 그렇지만 어머님은 왜 식민하는 거야? 식별증은 대충 주는 게 아니잖아. 별일 아니야. 예전에 엄마에게 내 명의로 중고상품을 팔아달라고 했었거든. 이번에도 정리할 게 있다면서 식별증을 달라고 했어. 괜찮아. 걱정 마. 알았어. 좀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우선 남편 말을 듣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직장 다녀오면서 시어머니 집에 들리고 왔대요. 시어머니 마음 풀어드리려고 가다가 상황 설명 다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말이 귀에 끼지 않나 봐. 여러 대화를 반복하더라고요. 남편이 화를 내서 집에서 쫓아냈대요. 남편도 기분이 나빠서 집에 왔어요. 우리가 잘못했나요? 시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서 더 억울하고 답답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매일 나한테 전화했어요. 항상 퇴근할 때였은 시간이었고 왜 할지 예상 가능해요. 혹시나요. 엄마가 집에 오니 놀러 오시려는 것 같았어요. 하루 이틀이면 좋았겠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계속해서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말도 재미없이 하시지 않으시는데 전화 15분이나 붙잡으시고 계셨어요. 전화를 끊으려 해도 다시 전화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서 엄마가 오면 피곤하다고 했는데 엄마 계속 나에게 전화해서 왜 그러시는지 물었어요. 엄마는 공평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고분고분 참는데 한번 내버려 둘게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서 오자 다시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를 뺏기는 기분이 들 정도로 집착이 심했어요. 하지만 불만해도 봐주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아들을 반납하자는 말에 화가 나서 말했죠. 그리고 엄마가 자주 이렇게 오다니 힘들다는데 그냥 반납할게요. 난 힘들어. 제게 비교적 덜 보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운해하시는지 생각해보니 더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까이 사는 것이 더 자주 만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가까이 살면 자주 만나고 사시겠죠?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챙겨주시는 것 같고 감사하게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해보세요. 엄마에게 한 번 이야기하니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살 것 같았어요. 말없이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 정말 곤란해요.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엄마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희는 결심을 하고 시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도 비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녁 식사를 할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분위기도 매우 엄숙했어요. 뭔가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폭탄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집 신세계, 너희가 시댁에 들어와 살아.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가 주신 집인데 왜 형님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그 집은 내 집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은 너희 집이라 그렇게 아주 도사리는 것 아니냐. 나는 이 상황을 보기 싫어해. 그 집을 우리 딸에게 팔고 우리 집에 들어와라. 나도 가까이 살면서 효도를 받으면서라. 편하게 좀 살게. 그 말을 듣고 효자 남편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엄마, 이게 마야. 방구야,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누나 주라는 건 황당해.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우리가 미쳤어요. 아, 말하는 소리 하지 마. 이미 다 끝났어. 너 내가 인감 달라고 한 적이 있지? 내가 그걸로 뭘 했을 것 같니? 내가 은행 다니는 삼촌을 통해서 너를 보증인으로 대출 받았어. 그 돈 내가 갚으라고 그러자 남편이 눈이 돌아갔어요. 아, 당연했죠. 남편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남편은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고 연체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증인으로 자기 이름을 넣었다고 하니 눈이 돌 수밖에요. 어머님이 남편의 예민한 버튼을 누른 거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표정이 한순간에 싸해지며 무서워졌어요. 눈에 뵈는 건 없는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어요. 엄마, 도대체 제 인간 가지고 뭐 했어요? 아,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거예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놈의 새끼가 저도 남편을 말리고 아버님도 남편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무섭게 달려드는 남편의 머리를 세게 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남편이 나둥골랐죠.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이 어머님 멱살을 놓았어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심장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다른 짓을 할 사람으로 보였는데 당신은 잘못 보았어요. 어디서 엄마의 멱살을 잡는 거야? 그동안 엄마가 우리 아내를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장모님께 거짓말을 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셈이니 엄마가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내가 속아서 큰 소리를 쳤으니 이번에는 내가 큰 소리를 내보려고 해. 우리 아내가 장모님을 대우해준 것이 훌륭해. 우리를 끌어들여 엄마에게 잘 대하라고 시키려는 거고. 네, 그런 말도 못한다. 내 상처를 조용히 증명할 수 없는 성숙한 사람은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왜 상처입니까? 아파서 입원했으니까? 엄마는 아들이 이혼당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이혼해야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성의를 보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안방을 지나다가 우리 앞에 서류를 던졌어요. 열어봐. 집계약서와 대출 내용이야. 너희가 여기서 잠깐 살다가 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 응,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회사랑 가까운 집이야. 내가 유혹하고 있는 건가? 남편과 나는 벙쪘어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시험해 보신 건데 저희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야. 만약 시험에 통과했다면 대출금은 다 갚아주려고 했어. 그 집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전세 계약을 다시 해야겠어요. 그 집 주인들은 말했어요. 그 집에서는 딱 2년만 더 사면 새 아파트에 이사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집 사정이 있어서 웬만하면 계약을 하고 안내를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전에 새 아기가 가까이서 사면 더 자주 보고 더 친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너네 집평이 생겼니? 더 급한데 어머님이 주시려는 집은 서울에서 핫한 동네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사실 신혼집에서 회사가 멀어서 힘들었는데 어머님이 주신 집은 저희 둘의 회사에서 30분 이내로 아주 가까워요. 출퇴근도 편하겠죠? 너네랑 가깝게 살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면 끼고 살고 싶어요. 시부모님이 아들 며느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이해돼요.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가 재밌고 좋다고 하니까 더 가까이서 얘기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도 자꾸 나만 빼고 시모님이랑 친해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속물인가요? 그래, 내가 집에서 돈을 많이 써서 인테리어까지 다 했는데 너무 썩은 애만 키우는 것 같아서 내가 우선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보증인을 일부러 너로 넣었어. 삼촌이 은행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올려도 돼서
그 돈 얼마 안 돼서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너 아직도 말 안 되겠대. 그 돈은 내가 갚아야 하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다 말을 해야지. 왜 항상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냐. 내가 대출에 민감한 거 알면서도 내가 타났다고 했잖아니까. 명의도 지금 너무 실망했고 세금도 다 신고하고 증여세도 다 냈어. 이사도 다 하고 인테리어도 다 했는데 너 때문에 열받게 했잖아. 그 비용을 청구해야지. 난 화나지 말고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또 위아래 없이 애미 멱살을 잡고 있어? 어머님은 확실한 분이셨어. 우리 집이 친정에 가까워서 자주 못 온다고 해서 시어머님이 우리한테 더 나은 집을 주고 우리를 어머니 곁으로 불러들여 우리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거였어. 그 사실을 솔직히 말 안 하고 우리 반응을 시험해봤겠지? 우리는 어머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아. 아, 근데 왜 우리가 살던 신혼집을 신누이에게 넘기라고 한 걸까? 그 아파트 바로 옆이 예비 시아주버님 회사야? 그 아파트 알아봤어. 나는 거기에 너희가 사는 것을 말하고 인테리어도 얼마 안 된 좋은 상태의 집이라고 했다. 그 집을 사라고 권유했는데 그래서 좋다고 했다. 가족 사이에서 거래하면 비용을 아끼고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너희 어머니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가끔 놀러 올 것이다. 결혼식 날짜가 나오니까 너에게 내가 잠시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뒤 설명을 좀 해줘야지. 장모님이 사주신 집을 너희에게 주라고 하면 화가 나겠지 않아? 앞뒤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말했어야지. 내 마음이야. 엄마는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상한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외로움으로 애미 맞아들 수가 있어? 아이야, 엄마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오해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거 담아뒀다가 언젠간 복수할 거야. 알았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오해해. 우리 아직도 멀었는지도. 죄송해요. 뭐 이래서 늙은 것이라는 거야? 어른은 어른이라는 거지? 입 다물고 돈만 열어라고 해. 난 입은 못 다물겠어. 입은 안 다물고 돈은 잘 열으니까 너희도 잘해라. 알았지?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어디로 이사했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집을 보러 갔어. 세상에, 어머님 센스 정말 대단하지 않니? 최신 인테리어로 모든 것을 해주셨고 이미 가구를 선택하셨다고 컨펌하는 과정을 통해 남겨두고 계셨어요. 인테리어 소장님들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테리어를 끝내면 사진을 찍어도 되죠. 아이고, 우리 대표 프로필에 걸어야겠어요. 어머님 센스가 디자이너보다 낫습니다. 아이디어도 훌륭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 어머님 센스는 정말 독특해요. 이제 남은 공사들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성격이 좀 특별해요. 그때서야 어머님을 좀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함께 살아왔는데 한 번도 손을 대보거나 터치한 적이 없었고 정말 남과 같이 살았어요. 집 앞에서 우유 가지러 나왔는데 인사했지만 어머님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민망할까 봐 그랬대요. 은근히 배려심도 강하신 분이라서 가끔 음식하거나 택배 받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계속 주고받고 있지만 서운하거나 불편한 감정은 없어요. 이제 어머님의 성격에 조금 적응했나 봐요. 어머님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자식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셔서 속이 시원하네요. 저의 마음은 다른 어머니들과 같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조금 귀엽고요. 두 집이 정말 똑같이 행동하니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만약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많이 대화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정한 생각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서 서로 조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고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